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경북 상주의 오후, 저는 할아버지의 도장에서 마지막 수련을 마치고 있었어요. 도장 바닥에 깔린 매트는 수십 년간 수많은 발걸음으로 닳아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속에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16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유나야, 태극 일장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등은 여전히 곧았어요. 전직 해병대 출신이자 태권도 사범인 할아버지는 제게 태권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삶의 자세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준비, 시작.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보셨죠.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다시 기본 자세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구나. 땀을 닦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공립고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죠. 도복을 갈아입고 나오자 할아버지가 도장 한쪽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유나야, 진짜 태권도는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도장에 울렸습니다.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서 언어가 안 통할 때 내 몸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줄 거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꾹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과 함께 믿음이 전해졌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도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었죠. 창밖으로 상주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보지 못할 풍경이에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유나야, 비행기 표 다시 확인해 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뒤에는 자랑스러움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에서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태권도는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거래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할아버지답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낯설 테지만 제 안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는 법을, 제 정신을 단단히 지키는 법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어요. 프레즈노의 첫 아침은 낯선 소리와 함께 시작됐어요.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상주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더 건조하고 더 날카로워 보였죠. 새로운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유나야, 넌 할 수 있어. 첫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려 애쓰는 동안 저도 모르게 연필을 꽉 쥐게 됐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실제 원어민의 속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옆자리 아이가 간간히 저를 힐끔거렸지만 말을 걸어오진 않았어요. 유나 김?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스, 선생님. 제 목소리가 교실에 작게 울렸어요.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등은 항상 똑바로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는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오이 무침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뚜껑을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김치 냄새가 주변으로 퍼졌고 몇몇 학생들이 코를 찡그리며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운동선수처럼 생긴 아이였죠. 이거 뭐야, 김치? 음식이 썩었나?
그가 도시락을 가리키며 놀리듯 말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냄새 진짜 심하다. 다음부턴 우리 식당에서 먹지마. 다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식욕이 사라졌지만 저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이 갑자기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이 그리웠어요. 할아버지의 도장이, 어머니의 포근한 손길이, 익숙한 한국어의 울림이 그리웠죠.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무겁게 움직였어요. 오늘도 말은 못했지만 태극 일장 품새는 외웠다. 잠들기 전 저는 기숙사 방 바닥에 서서 조용히 태극 일장을 시작했어요. 준비 자세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할아버지 도장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진짜 태권도는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거야. 품새를 마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프레즈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상주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태권도와 함께 할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제 정신은 여전히 저와 함께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첫날은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프레즈노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교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도 이제 헤매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친구는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제 락커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매직으로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인도 아니었고 우한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하나의 동양인에 불과했죠. 락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건으로 글씨를 지우려 했지만 매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락커를 열었어요. 그때 옆 락커를 사용하는 조용한 히스패닉계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소만 지었죠.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가방에서 스티커를 하나 꺼내 제 락커에 붙여줬어요. 작은 무지개 스티커였죠. 매직 글씨 위를 정확히 가리게. 고마워요. 제 영어 발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마리아는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날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은 에세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써오세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유나는 어떻게 쓰냐고. 그 목소리는 도시락을 놀렸던 남학생 브레드의 것이었어요. 걔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번엔 학교 식당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손짓했어요. 그녀 옆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락커에 쓰여진 글씨, 브레드의 조롱, 선생님의 무관심,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도복을 꺼내 걸어두었어요. 하얀 도복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죠. 바닥에 서서 태극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몸이 기억하는 동작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집중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내가 나를 잊지 않겠다. 품새를 마치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웃음이 많던 유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가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락커에 중국으로 돌아가 이라고 써 있었다. 난 우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인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말할까 생각했지만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참았다. 대신 태극 2장까지 연습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태권도는 마음의 수련이다. 난 여기서 더 강해질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상주에서의 마지막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진짜 태권도는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거야. 언젠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제 몸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보냈어요.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반격할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어요. 프레즈노의 가을은 상주보다 훨씬 건조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항상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브레드와 그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고 선생님들은 무관심했죠. 마리아만이 가끔 미소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매일 밤 기숙사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장에서처럼 큰 소리로 기합을 넣을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호흡을 맞추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때로는 눈물이 흘렀지만 품새를 마치면 언제나 조금 더 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글씨로 다문화의 날라고 쓰여 있었죠. 교내 문화의 날 행사 포스터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이 포스터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태극기도 보였습니다. 뭘 보고 있어? 돌아보니 브래드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저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너도 참가해서 김치 시식회라도 하지? 그가 비아냥거렸어요. 아, 맞다. 너 영어 못하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태권도는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거야.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문화의 날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음식, 전통 의상, 악기 연주, 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손을 들기 위해 용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죠. 만약 실패하면? 만약 더 심하게 놀림을 받는다면? 그때 옆자리에 마리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용기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유나.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태권도 품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권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무술이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3분? 저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요. 다음 주 금요일 학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해 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학교 전체 앞에서 태권도를 선보인다니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도복을 꺼냈어요. 이번엔 태극 3장까지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태권도는 마음의 소리야. 내 마음을 담아.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어요. 팔을 뻗을 때의 힘, 다리를 들어 올릴 때의 균형, 몸을 돌릴 때의 호흡까지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제 정신, 제 정체성의 표현이었어요. 연습을 마치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보였죠. 스마트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학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됐어요. 많이 떨리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몸으로 말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제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제 삶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겁 많고 소심했던 그 소녀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겠다.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나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제 몸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진정한 목소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화의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학교 전체 앞에서 제 목소리를, 아니, 제 몸의 언어를 보여주는 날이었죠. 도복을 기숙사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선물해 주신 한복 느낌이 나는 특별한 도복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자수가 고울락 밑단을 장식하고 있었죠. 오늘 할 수 있을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어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태권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태극 2장 품새 동작이 반복됐어요. 마리아가 간간히 격려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죠. 점심시간 식당에서 브레드가 일부러 제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오늘 공주님의 무술쇼를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대돼. 그와 친구들이 웃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대 뒤편에서 도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검은색 띠를 허리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띠 끝에 수놓인 제 이름 유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문화의 날 행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스페인 전통 춤을 추는 학생들, 이탈리아 요리를 소개하는 아이들, 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온 유나, 김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강당에 가득 찬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어요. 브레드와 그의 친구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도장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의 마지막 수련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제게 힘을 주었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호흡 소리만이 들렸죠. 천천히 첫 동작을 시작했어요. 팔을 올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돌리는 모든 움직임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태극 2장 품새의 각 동작은 자연의 원리,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했어요. 그것은 또한 제 내면의 조화,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기합을 넣을까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진정한 태권도는 소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그저 깊은 집중력과 정제된 자세로 품새를 이어갔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변의 시선이 사라졌어요. 그저 저와 제 몸, 그리고 태권도만이 존재했죠.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와 경례했습니다. 그때야 주변을 인식했어요.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갑자기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 학생들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죠. 놀라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대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을 힐끗 보니 그의 표정도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보였죠. 존중? 아니면 그저 놀라움일까요? 무대 뒤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데 문화의 날 행사를 주최한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유나, 정말 훌륭했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제 영어 실력으로는 그 순간의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복을 갈아입고 강당을 나올 때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떤 아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몸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언어를 이해한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진정한 태권도는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 몸의 언어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학생들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권도 멋있었어라고 말하기도 했죠. 처음으로 제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동양인 유학생이 아닌 유나로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이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해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어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나의 태권도 시범은 말보다 더 강력한 문화적 표현이었죠. 창가에 앉아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옆자리에 마리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내 영상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갔어. 놀라 마리아를 바라봤어요. 영상이요? 수업이 끝나고 마리아는 자기 휴대폰으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여줬습니다. 제 태권도 시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제목은 말없이 세상을 놀라게 한 한국 소녀의 대응이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이게 뭐지? 태권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그동안 유나를 놀렸던 사람들 반성해야 할 듯.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단지 제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혼자 식당 구석에 앉으려는데 마리아가 자기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과 태권도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제 서툰 영어로도 최선을 다해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모두 태권도를 배워? 아니요, 모두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배우죠. 언제부터 시작했어? 5살부터요. 할아버지가 도장을 운영하세요. 대화 중에 브래드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가 제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에 조롱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죠. 브래드가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나, 그가 말했어요. 어제 정말 멋있었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브래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내 도시락이랑 내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내가 정말 멍청했어. 브래드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브래드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자기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마리아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와, 브래드가 사과하다니.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오후에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걱정이 됐지만 문화의 날 행사 주최 선생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 내 태권도 시범이 우리 학교에 큰 감동을 주었단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이 많아. 제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자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학교 다양성 홍보 캠페인의 모델이 되었으면 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거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영어로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모델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주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화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일, 학생들의 반응, 브래드의 사과, 그리고 학교 다양성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도복을 꺼내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며 천천히 태극 3장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더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품새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레지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같은 별들이 상주에서도 할아버지의 도장 위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문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뿌리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까지. 나는 한국인 유나이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나예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세계 모두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말로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프레지노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수업 시간에도 자신감 있게 손을 들게 됐죠.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제 영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학교 다양성 캠페인 포스터가 학교 곳곳에 붙었습니다. 제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 자세를 취한 사진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유나야, 내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놀라서 물었어요. 어떡해요, 할아버지? 내가 학교에서 태권도를 선보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잖니. 마을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도장에 와서 다 얘기하더라. 우리 유나가 미국에서 태권도로 한국을 알리고 있다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고향에까지 알려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도장 간판을 새로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돌려 도장 외부를 보여주셨습니다. 도장 간판에는 태극 도장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미국 프레지노 분관 지원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당연하지. 내가 거기서 우리 도장의 정신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이 도장을 물려받고 또 미국에도 분관을 열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처음 저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죠.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시작했던 태권도였는데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용기 덕분이지. 내가 자랑스럽구나, 유나야.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레지노의 밤하늘이 어느새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브래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종종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유나, 내가 뭐 물어봐도 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너처럼 태권도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그 집중력이랑 규율이 정말 멋있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한때 저를 괴롭혔던 브래드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기 근처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업 후 도서관에서 마리아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유나, 태권도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너처럼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 그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면 더 많은 학생들과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태권도 동아리 계획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할아버지의 답장이 왔어요. 유나야,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운다. 내가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자랑스럽다. 창가에 서서 마을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도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이 제 영상을 보고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프레지노에서도 제가 직접 태권도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기숙사방에서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워 숨기던 이 하얀 도복이 이제는 제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천천히 태극 사장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작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니라 제 뿌리와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마리아와 2명의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첫 멤버들이 왔어.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을 방 안으로 초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주에서도 프레지노에서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태권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죠. 자, 오늘부터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생에서 스승으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학교 체육관 한쪽에 태권도 동아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브래드도 그 중 하나였죠. 놀랍게도 그는 태권도에 진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고 학생들마다 배우는 속도도 달랐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정기적인 화상 통화를 통해 조언을 듣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르치면서 저도 더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날은 동아리 활동 3개월 차를 맞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체육관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됐고 학생들의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초대됐습니다. 저와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첫 태권도 시범 행사였어요. 무대 뒤에서 학생들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유나,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 내가 이 학교에 가져온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향해 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제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유나입니다. 오늘 저희 태권도 동아리가
준비한 시범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마리아의 가족들, 브래드의 부모님, 그리고 놀랍게도 화상통화로 연결된 할아버지의 얼굴까지. 마리아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나 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존중, 그리고 자기조절을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시범이 시작됐어요. 저와 학생들은 함께 준비한 기본 동작들과 태극 일장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동작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저 혼자 태극 사장 품새를 시연했습니다. 모든 시범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저와 학생들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이 제가 프레즈노에 온 진짜 이유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떠날 때 저는 무대 뒤에 남아 할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이어갔어요. 할아버지, 보셨어요? 어땠나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으셨습니다. 완벽했다. 유나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더구나. 그게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야. 그날 밤 동아리 학생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놓인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브래드가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왜 전에는 이상하게 느꼈을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르는 것은 때로 두렵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알고 나면 달라지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을 모아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태권도는 주먹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내가 그걸 몸으로 보여줄게. 그것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상주로 잠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의 도장을 방문하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마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프레즈노에 가져오려고 했어요. 마지막 동아리 모임 날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 앞에 서서 태권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단련하여 자신을 지키고 약한 이를 보호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무대 뒤에서 저와 학생들의 품새 장면을 비추는 것처럼 제 마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상주의 할아버지 도장에서 시작된 여정이 프레즈노에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동양인 소녀가 품새 하나로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죠. 제가 일기장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언어,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어요. 태권도 동아리 단체 사진을 찍으며 제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배웠죠. 그리고 그 소중한 교훈을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저는 이제 말이 막힐 때 몸으로 말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라는 소녀의 그리고 그녀가 연결한 두 세계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